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아주 견고한 고용 보고서 발표에 힘입어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던 경기 경착륙에 대한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수그러지면서 일부 이제 금리 인하가 비컷은 아닐 것이다라는 다소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감에 대한 실망을 받고 나온 매물들이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플러스 0.37에서 출발을 해서 매도에 있었던 기관이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마지막 끝에는 외국인이 점점 매도를 줄이다가 결국은 소규모지만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후 들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52주 이제 저가를 찍었죠. 59,500원을 찍고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늘리는데 좀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85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1297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을 회복해서 2610.38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58%가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뭐 일찌감치 플러스 0.75% 정도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이 아주 초기에 잠깐 매도해 있다가 빠르게 매수로 전환을 했고 기관도 이제 뭐 크진 않지만 매수 쪽으로 점점 이제 기울어 가면서 역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6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829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781.0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5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아직 좀 한번 튀어 오른 거를 보고 코스피가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코스피는 아직 뭐 혼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추세를 좀 완벽하게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1347원 50전, 1347원 50전에 이 시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당히 1350원 근처까지 이제 다시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수출이 강한 그쪽에 영향을 많이 주죠. 예컨대 자동차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5,409억이나 순매도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751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2,062억을 순매수했는데 반대로 기관은 361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서 321억, 194억 이렇게 동시에 샀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인 삼성바이오는 외국인 21억 팔았고 기관도 51억 팔았고 양주체가 다 매도했고 현대차하고 기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은 외국인은 97억 샀는데 기관이 135억 파는 그런 모습이었고 KB금융하고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외국인이 252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28억을 팔았고,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서 외국인 278억, 기관 50억 이렇게 매수를 했고, 에코프로는 좀 서로 엇갈렸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63억을 팔았고, 기관이 33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 엔캠은 뭐 외국인 26억, 기관 3억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됐건 그 시장에 불을 당긴 거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오늘 이제 했는데, 이건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리튬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LFP 또 소재 장비, 하여튼 2차 전지에 관련된 거는 폐 배터리까지 전부 상승하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장시작 전에 이미 뉴스로 알려졌지만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 그래서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또 공개 이런 기대감 등등으로 오랜만에 그 2차 전지 관련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도 중동전 확전 가능성. 근데 이거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마음 놓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이란을 보복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란 미사일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몇 군데 가스전은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은 중국의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상승을 했고, 로봇도 역시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전력 저장 장치, 이제 그 전력에 관련된 것들, 이거는 미국 정부가 그 4대 송배전 이 신규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주가하고의 상관관계를 꼭 정의 관계 있다면 얘기 못하지만, 주가는 좀 흔들려도 전체적인 추세가 가는 방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는 오늘 SK 하이닉스가 6.2%나 올랐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정말 오랜만에 400원이 올랐어요. 400원이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반도체 관련된 것도 재료 장비 이런 것들은 먼저 일찍 움직였어요. 삼성전자만 이제 좀 묶어놔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주말 동안에 그 AMD의 리사수가 AI는 계속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반도체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오랜만에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이제 동시에 상승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의 단초는 이제 파생에서 시작됐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리게 하고, 환율도 이제 조금, 환율이 떨어졌다가, 그동안에 환율 떨어지니까 자동차 같은 거 좀 힘들었죠.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주니까, 오늘 자동차까지, 이렇게, 상승한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늘 외국인들이 123억 순매수한 걸 갖고,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은, 오늘 시장은 좀 정말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준 날이었다. 그래서 불을 댕긴 거는 2차 전지가 불을 댕겼지만,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줄곧 그런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만기일 전까지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도 팔았잖아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409억이나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400원 오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외국인 사서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만기일의 포지션을 낮은 쪽으로 외국인이 지금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 현물을 그렇게 때려서 그럼 그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떡하냐 하는데 나중에 현물은 다시 오르면 되니까요. 올라가면 팔지 않으면 외국인도 손해 아니니까 우선 이제 만기일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기일이 10일이잖아요. 10일이지만 오늘 이제 위클리 쪽을 보면 오늘이 조금 먼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기관이 먼저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3, 4일을 연속해서 일종의 이렇게 박스권 같은 데 갇혀있던, 그런 이제 선물이 오늘 그거를 뚫고 나가면서 이렇게 상향되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컨대, 이거는 신규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시장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 기폭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분석 시간에 지난달에 집중 분석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하단은 61,000원 근처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오늘 59,500원까지 가기는 했지만 그건 시장이니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61,000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에 제가 10월 들어오면서 일찌감치 지난달에 9월 들어오면서 일찌감치 말씀드렸던 10월 7일이 삼성전자 상승 모멘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제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잠정실적이 내일 발표되는 거니까 그 잠정실적 발표 전날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외국인들이 수급에 어떤 반전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삼성전자 팔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팔았다 손 치더라도 만기일 이번 달 만기일 청산은 좀 일단락 져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거로 보면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날이 이제 됐죠. 잠정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 외국인의 반응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시장이 10월 둘째 주면 좋아질 겁니다.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이제 그거는 분위기를 타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세게 못 가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사도 되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물려 있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근데 이미 말씀드려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1,000원 이하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그렇게 무리 없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샀을 때 향후에 상승하는 스피드가 어떻게 정해질 거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샀는데 잘 안 오르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빨리 오르는 다른 거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일 발표되는 잠정 실적이 이제 좋게 해석돼야 돼요. 시장에서. 이게
어떤 이유로든 좋게 해석되고 또 이어지는 뭐 컨퍼런스 콜 뭐 이런 데서도 전망 이런 게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서 뭐 파운드리 문제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것도 뭐 얘기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에 계속 지금 걸려 있는 HBM3E 12단 이거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디지털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통과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러나 생산 승인은 아직 보류 중이다. 그럼 이제 그 통과가 되면 엔비디아가 삼성 보고 그래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만들어는 아직 안 됐다. 이게 보류됐다.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퀄리티 이런 식으로 통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만들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르는 외국인들의 수급 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게 팔았던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느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점검해야 돼요. 요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늘 우린 그렇지만 그래서 어떠냐? 매매원 직상 변화가 감지되느냐. 매매원 직상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원 직상 그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보다 그 늦게 사는 그러니까 신규로 산다면 늦게 사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이제 매매 원칙을 기억하셨다가 이런 변환에서 이게 맞다라고 판단할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동안 스쿨에서 그렇고 관심 종목으로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오늘 전부 비교적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매매 원칙상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 수급 라인 깨지면 내리고 수급 라인 살아서 계속 가면 그대로 유지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이제 뭐 경착륙, 연착륙 아니다가 이제는 뭐 착륙이 아니다, 착륙 없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사상 최대의 부양책을 이제 막 풀어놓고 막 이러니까 그 효과가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당연히 좋죠. 우리의 두 개의 큰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내를 보면 뭐 금투세는 어차피 유예 내지 폐지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발표의 날짜만 남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1일 날 하는이 금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발표를 하는데 어차피 뭐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뭐 하는 이번엔 좀 내릴 거는 같네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었다 경직됐던 거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좀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됐어 이렇게 빠르게 그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거하고 시장하고 좀 뭐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월에 이제 둘째 주를 기다리면서 지난달부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잘 따라서 그렇게 구성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렇게 된 게 오늘이 둘째 주 첫날인데 저는 이게 한 10일이나 8일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루 먼저 왔어요. 하루 먼저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맞는 건지, 이거는 이제 뭐 내일 또 뭐 10일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제 뭐 시장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그 중동 문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이란의 미사일이 성능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방공망을 피해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이스라엘을 타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가스 터미널이니 뭐 이런 데 상당한 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것도 이제 석유 중요 원유 시설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미국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동안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막 그랬는데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런 게 벌써 미국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바이든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 바이든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해리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그게 역전됐어요. 물론 뭐 여기 이제 엎치락뒤치락 뭐 하면서 가겠지만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 대선이.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트럼프가 우세한 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앞으로 계속 좋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한 250조 되나요? 엄청나게 돈을 때려놓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번에 미국이 돈 확 밀어줄 줄 알고 또 밀어달라고 하려고 질렌스키가 그 아주 핵심 전력을 빼갖고 러시아를 공격해서 본토를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미국 선거도 앞두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중요 핵심적인 우크라이나 동남부는 다시 러시아가 내려와서 차단을 하고 해서 중간에 막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련의 문제들이 다 민주당을 좀 이렇게 압박해가는 그런 상황을 또 조금씩 봐서 이거는 진짜 선거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특히 10월의 선거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대 선거에서 미 대선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변수로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월요일 날 전체적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주요한 산업들이 다 상승했다는 거,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조금 돌아와서 물론 이제 외국인이 매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늘은 다행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